현대차와 GM에 이어 이번에는 또 혼다와 닛산이 합병 소식이 들려왔죠. 그래서 뭐 현대차가 판매량 순위에서 밀린다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시장 판도가 뒤집힌다는 말도 나오는데 저는 이거 좀 다르게 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 거고 오히려 다른 쪽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일단 다른 기업들의 합병 소식과는 차이가 좀 있죠. 동일국 기업들끼리 합병 소식을 알려왔고 그 나라가 일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혼다와 닛산 합병 내용이 어떤 거고 왜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혼다와 닛산의 합병 소식, 여기에 잘 언급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미쓰비시도 이 동맹에 포함된다는 거죠. 일단 내용을 쭉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세계 7위인 혼다 그리고 8위인 닛산이 합병 작업에 들어가는데 지주 회사를 설립해서 미쓰비시까지 3사가 구성을 이루고요. 이것도 현대차랑 GM이 동맹처럼 MOU를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이 협력이 최근에 갑자기 이뤄진 건 아니고 지난 3월에 전기차 개발 협업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8월엔 전기차 주요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한다는 포괄적 업무 제휴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번에 이 협업이 연장선으로 지주회사 설립 계획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봐야 할 건 당연히 기업별로 어떤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느냐일 텐데 우선 혼다 입장에선 그렇게 큰 이점은 없어 보입니다. 뭐 피상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 정도겠죠. 실제로 혼다가 전기차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늦게 진입한 것도 사실이고 대신 하이브리드 차 쪽으로 강점을 보여왔으니까요. 그나마 혼다보다는 닛산이 전기차 시장에 일찍 진입했으니 이런 걸 토대로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정도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무시할 만한 건 아닙니다.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같은 게 있어야 할 텐데 두 회사가 공동 개발하면 당연히 연구 개발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시간도 그만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성공하면 그 다음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닛산하고 합병하면서 생산량도 늘어나고 동시에 부품 생산 비용은 박리 다매로 줄어들 테니 공급망 최적화 정도의 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 기업이 합병 목적은 다른 것에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닛산은 반대로 꽤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건 경영 악화를 정상화하고 기업 이미지와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겠죠. 카를로스 곤 회장의 도피 사태 이후로 내부 구조 조정부터 경영 악화까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비교적 안정적인 혼다가 함께함으로써 투자자 입장에선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연구 개발 비용이나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으니 이건 또 경영 정상화의 근거로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여기에 북미나 동남아 쪽에선 혼다에 비해서 약세입니다. 닛산 입장에선 비교적 약진했던 시장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연구 개발 비용 측면에선 전기차 시장 초기에만 리프로 잠깐 두드러졌던 닛산이 이후에는 테슬라부터 현대기아차, 폭스바겐 그리고 이제는 비아디 같은 중국 전기차한테도 입지가 뒤처지고 있습니다. 경영 정상화와 동시에 연구 개발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킴에 따라 다시 전기차 시장에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거죠. 즉 두 브랜드가 만나면 가장 확실해지는 건 전기차 플랫폼이나 파워트레인 연구 개발비와 시간이 줄어들고 제대로 된 플랫폼을 만들어내면서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침투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단순히 전기차 시장 대응만을 위한 대처라고 하긴 어렵다고 보는 거죠. 이건 이제 일본의 경제 상황과 산업 특성을 이해하면 되는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단순히 혼다나 닛산만 쓰러질까봐 그러는 게 아니라 일본 자동차 산업 전체가 몰락하는 걸 막기 위한 일종의 국가적 연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겁니다. 기자분들이 별로 강조하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혼다와 닛산 사장이 말한 내용입니다. 미베 토시히로 혼다 사장은 100년 만에 찾아온 자동차 산업의 변혁기다. 혼다와 닛산에 이어 미쓰비시 자동차까지 가세함으로써 전동화나 지능화를 둘러싼 과제가 속도감 있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우치다 마코토 닛산 사장은 신흥 세력들이 참여하면서 시장이 변화하는 속도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말 그대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면서 일본 자동차 산업도 위기를 인식하고 빠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일본 자동차 산업이 어떤 위기에 직면해 있냐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의 내부적 요인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는 빨라짐에 따라 K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기술에 오랫동안 집중해오긴 했는데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분야에선 두드러지는 성과가 없습니다. 전기차 쪽 기술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건데 이게 없으니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미래 기술이 부진하다는 평가는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걸 선도해야 하는 기업들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토요타는 아직 성과가 없고 닛산은 대략 4-5년 전쯤부터 경영 부진과 내부 스캔들에 시달렸죠. 카를로스 곤 회장이 해외 도피로 난리였고 여기서부터 이어져 온
본격적인 실적 부진으로 닛산은 최근에 글로벌 생산 능력을 20% 감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생산량은 연 400만 대 이하로 내려가고요. 전 세계 직원 수의 7% 정도에 해당하는 9,000명을 감원할 거라고 합니다. 재무 실적도 안 좋습니다.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기록된 데이터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해서 순이익이 1,700억 원 정도라고 하고요. 이건 결국 일본 입장에선 일본 내 고용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고, 닛산과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협력 업체와 서비스 업체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닛산 공장이 위치한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수출과 무역 수지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일본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전기차 시장은 미국의 테슬라, 중국은 비아디나 지리차로 일본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장 일본에 중국차가 진출한 것만 봐도 이건 역사적 의미가 꽤 큰 겁니다. 일본에서 중국차 판매량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반대로 중국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성장으로 일본차 판매량이 줄어드는 게 확실하잖아요. 여기에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것도 결국은 전기차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라서 일본 자동차 회사 입장에선 무조건 전기차를 잘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본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도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IMF는 일본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0.3%로 하향 조정했고요. 일본 내부에서도 2024년 실질 GDP 성장률을 1.3%로 예상했습니다. 엔화 가치 하락도 문제죠. 올해 7월에 엔화 가치가 3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게 일본의 대외 구매력 약화와 수입 물가 상승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동시에 고령화도 문제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의 약 59.4%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공공부채도 보면 GDP 대비 약 250%로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이러한 지표들이 일본의 경제가 구조적으로도 외부적 요인으로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 기업 입장에서의 전략적 합병이라는 것보다도 일본 산업 전체를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국가주의적 경제 정책과 사회적 연대 중심의 산업 구조에 기인하는 나라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공동체적 자본주의인데요. 이게 바로 팀 토요타 개념을 사회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팀 토요타라는 표현으로도 알 수 있듯이 시장 경쟁보다 협력을 강조하는 경제 구조를 선호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냥 당장 자동차 기업들만 봐도 토요타나 혼다, 닛산 이런 경제 업체 간에도 기술 공유나 공동 연구 같은 게 진행됩니다. 일본 자동차 산업 전체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해서 이로 인해 각 지역별로 있는 협력 업체들이 있고, 이 협력 업체들이 속해 있는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면서 일본의 자동차 산업과 경제 전반을 보호한다, 이런 구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선 자동차 산업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1980년대 이후로 일본의 주요 산업이자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어준 산업이 자동차와 전자로 꼽히고요. 여기에 개인보다 집단이 이익을 중시하는 집단주의적 성향까지 더해지면서 일본의 산업 전반이 이런 구조를 띠고 있고, 그래서 이번 혼다와 닛산의 합병도 일본 산업 전체를 의식한 것도 없지 않을 것 같다고 보는 거죠. 그럼 과연 이 협력의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물음표라고 봅니다.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하는 가장 큰 이유도 어쨌든 전기차입니다. 이미 하이브리드 차는 일본차 브랜드 전체적으로 평준화가 되어 있으니까요. 전기차 시장에선 일본 브랜드의 성과가 딱히 없죠. 혼다나 닛산만 봐도 딱 떠오르는 전기차가 없습니다. 닛산은 리프가 있긴 하지만 리프는 성과라고 하기보단 전기차를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었다는 기록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합병만 하면 무조건 성공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토요타도 이미 팀 토요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 시장에서 눈에 띄는 결과를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합병으로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해서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거죠. 이런 분석도 있어서 오히려 현대기아차 주가도 동반 급등했다고 하잖아요. 전기차는 특히 배터리 기업하고도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엔진을 자동차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과는 개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너지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토론을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